빠른 데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또 언제 한 거야? 왜 또 빠르게 돌려줬어? 언제 하신 거 이렇게 빠르게? 라이브가 안 뜨지? 채널은 맞아요? 리본 채널? 네, 맞아요. 한 가지 거예요? 네. 라이브가 표시가 떠야 되는데. 예, 라이브라고 하면 지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 정도 한 1분 정도 걸리네. 보세요. 지금 나온 거야? 네. 아, 나오고 있었겠네, 계속. 좀 내가 조금 떨어지면 안 돼. 뭐 아니라 자, 정도면 네, 네.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하시죠 뭐. 아 얘를 손을 튀겨야 된다 그럼. 아, 그러면 이거는 다 줄여야 돼요. 컨디가 나는 네. 네, 시니어톡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그 인터넷상에서 인생 기록사. 네, 인생 기록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관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생 기록사 이재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제가 한 3년 전부터요. 인생 기록사라는 개인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드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상에 SNS상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임기동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SNS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죠? SNS 하면 굉장히 많죠. 네. 뭐 흔히 뭐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SNS 툴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전화상으로 쓸 수 있는 카톡이나 뭐 밴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통칭해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나와가지고 시니어분들이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 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S 관련한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니어분들한테 이 SNS 도구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것이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뭔가 활동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다른 툴보다는 네. 일단 다들 이제 요즘 핸드폰을 갖고 계시니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톡 같은 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전화기상으로 좀 이렇게 익숙하신 다음에는 본인 어떤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시고 네. 좀 더 이제 폭넓게 하시려면 이제 SNS 중에서 페이스북이라는 네. 그런 툴을 활동하시다 보면은 초보자부터 단계 이렇게 해서 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은
많은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고 네.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휴대폰 가장 가까이 접할 네.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죠. 먼저 쓰는 방법이 가장 네. 좋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시니어분들 가장 이제 낯선 부분이 네, 생소한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네, 뭐 전화기 같은 물리적인 도구는 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쓰고는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SNS라고 하는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장비 상태 네. 좀 확인 좀 하고 네, 오겠습니다. 멈춘 것 같아요. 라이브 푸시도 되고 여기에 얘가 문제인가요? 어차피 뭐 그냥 진행하시죠. 네. 뭐 얘도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네. 그런 도구적인 건 물리적인 건 어차피 이제 갖고들 계시니까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뭐 전화나 문자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네. 거기에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카카오톡은 하실 수 있고 네. 거기서 조금 더 나면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접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굳이 어려운 기능이 아니니까 네. 조금만 도구적인 것만 네. 숙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나가신다면 정말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이라던가 뭐 콘텐츠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같은 그런 거 좀 운영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가신다면 페이스북 같은 도구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니어 분들 중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첫 발을 내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계 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게 더 나은 사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은 이미 이제 소통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카카오 스토리만 해도 조금은 아직 시니어분들한테 낯선 것 같거든요. 그거 카카오 스토리를 유용하게 활용한 어떤 시니어분들의 사례가 있나요? 특별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네. 뭐 이런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탈리안 뭐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툴도 활용하지만은 네. 그런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 같은 거 네. 그분은 이제 와인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네. 와인 동호회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와인 동호회만 해도 한 20개 이상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네. 한 분이. 네. 네. 동호회별로 다 이렇게 그룹을 따로 지어놨어요. 카카오톡도 그룹방이 있고 네. 카카오 스토리도 네. 본인이 이제 컨텐츠를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면 계속 꾸준하게 올려요. 그런 것들을 네. 뭐 굳이 어렵지 않게 네. 다들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또 소식이 있거나 또 행사가 있으면 그룹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려요. 네. 그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동호회화된 거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고객들을 자꾸 커뮤니티로 묶어내는 그렇죠. 작업을 하고 네. 계신가 보네요. 네. 그럼 거기서 주로 주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고 네. 그 와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건 이제 와인에 대한 정보죠. 근데 다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인문학적인 생각, 네. 철학적인 부분, 뭐 세상 사는 이야기들 네. 그러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거기 또 녹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 기록사라는 관점에서 그분이 어떤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하고 또 연동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어떤 힌트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SNS 툴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 그런 걸로 이제 전화사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시면 그런 콘텐츠들을 네. 뭐 비슷하게라도 블로그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글을 올리시면은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콘텐츠가 쌓여지는 거고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 어떤 검색 시장을 보면은 네. 네이버가 거의 한 70~80%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자 할 때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걸 검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굳이 먼저 만나지 않더라도 네.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분이 현재 이제 그 와인 레스토랑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라는 것들을 활용하면 네. 어떻게 보면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꼭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먼저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네. 큰 일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네. 가게를 운영하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홍보하게 되면은 네. 고정 고객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오프라인 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네. 있으신 게 찌라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단지죠. 네, 방언에 전단지. 찌라시든 뭐 전단지를 포스터든. 뿌린다든지 뭐 현수막을 건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많이 효과가 없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떨어지죠. 네, 그냥 하기만 할 뿐이지 그거로 인해서 결국에 고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이 활동하던 시니어분들이 이게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기에는 불경기다, 만성 불경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그렇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홍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네, 과거에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전단지를 활용한다거나 네. 현수막을 부착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고객들을 이제 확보를 했다면 네, 요즘에는 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오프라인적인 방법보다는 온라인 방법, 네, 온라인은 뭐 고전적 이메일을 보낸다는 문자를 네. 보낸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지금 좀 전에 얘기 나눴던 네. SNS, 뭐 블로그든 카스든 뭐 카카오톡 등 그런 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훨씬 더 이제 비율이 높아진 거죠. 소비자층도 훨씬 더 그렇고. 근데 참 힘드신 게 그동안은 전단지를 만든다 네. 하면은 전단지 만드는 회사에서 와서 다 해주잖아요. 돈만 내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런 블로그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내가 돈 주고 업자를 시켜서 네.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SNS라는 그 생태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사람, 물론 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네. 본인이 어느 정도 관계성을 자꾸 이렇게 맺고 그 시장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일정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소홀하게 한다면은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을 네. 제가 좀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알고 있으면 되죠. 처음에 진행을 좀 쉽게 하려면. 네. 좀 쉬운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엔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던 분들은 아주 낯선 세계고 네. 그리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아직 사례가 많이 나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친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돈을 내면 되나요? SNS는 철저하게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네.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예를 네. 들어 블로그도 그렇고 특히나 그런 사람 관계를 확장하는 건 네. 페이스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확장해 인맥을 넓혀가는 거. 거기는 뭐 사회적 스펙이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냥 친구처럼 다 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글을 보고 자기가 뭐 네. 좋아요를 눌러주든 댓글을 네. 달면서 호감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관계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물론 처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조금은 이제 알려줄 필요는 있죠. 사생활적인 노출이 아니라 네. 간단한 프로필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생각들은 조금씩 이제 컨텐츠를 쌓아나가는 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아요라는 표현을 참 하기 힘든 표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습관화돼 좀 있죠.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좋아요는 뭐 의미가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내가 그 글을 확인했다는 네. 뭐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글을 읽지만은 네. 그냥 좋은 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뭘 했을 때 그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읽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표현이고 좀 더 적극성을 준다면 정말 뭐 마음에 와닿는 글이다. 네. 그럼 거기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면 되죠. 그럼 훨씬 호감도 있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 도구상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긍정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싫어요 안 하잖아요. 네. 이 부정형보다는 네. 우리도 뭐 일상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워낙 많은데 네. 온라인상까지 또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은 온라인상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네. 서로 또 호감을 받고 서로 이제 행복한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소통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정말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낯설 뿐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낯선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전해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하기보다. 낯설음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반복적인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걸 네. 조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기록사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한 뭐 브랜드를 가지고 남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 저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내가 지나왔던 삶이 어떻게 됐고 그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콘텐츠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 네.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뭐 글로도 표현해보고 뭐 그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내적인 작업도 조금씩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블로그든 페이스북든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거 이제 비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네. 나만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집의 모양을 이제 갖춰 나가는 거죠. 다른 분들이 와서 내가 어느 날 공개했을 때도 뭔가 여기는 집이 이렇게 아담하게 꾸며져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구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기간 동안은 집 짓는 기간 동안 혼자 연습을 하셔도 돼요, 사실. 벽돌 쌓고 이렇게 안 이쁠 때는 가려놓고 하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뭐 SNS상에서 어떻게 소통하는가 네. 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짚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인생 기록사라는 요 타이틀을 만드셨나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저희 네.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네. 뭔가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네. 처음에 이제 VJ 같은 걸 좀 생각했어요. 뭐 캠코더를 들고 네. 혼자 이제 뭐 영상을 좀 해보자 네. 라고 나왔는데 그때가 한 3, 4년 됐는데 네.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이제 너무 많이 빨리 변하지 있었던 거죠. 네. 혼자 뭐 활동하기 힘이 들고 네. 그 당시에 이제 SNS를 한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을 먼저 이제 접했었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뭐 기능적인 거 네. 조금씩 배우면서 거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랑 또 소통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인맥을 넓혀가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적인 흐름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기기적인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 어플들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시점에서 뭔가 브랜드를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네.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인생 기록사라는 브랜드가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 기록사가 뭐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이제 한 20, 30대 쭉 걸쳐오면서 이제 네. 약간 이제 파란만장한 네. 뭐 그런 또 인생 공부도 있었고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 인생이란 키워드를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게 됐었고 그 기록이라는 측면이 네.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뭐 글이 됐던 네. 일기장부터 해서 사진적인 부분 그 기록이 있어야지만 뭔가 회자가 되고 얘기도 되고 네. 다시 또 과거도 되면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록적인 측면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기록도 소중하듯이 네. 다른 분들의 기록도 소중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야겠다. 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게 정말 옛날 뭐 고대 문명의 시대에는 이제 동굴벽화로 남겼지만 네. 지금은 또 기록적인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기록적인 방법을 또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즘 뭐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걸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럼 영상 기록으로 뭔가 남기는 일을 하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컨텐츠는 영상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시니어분들 쪽에 그 자서전 쓰기라는 게 네.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왜 그런고 하니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나간 기록을 네. 지나간 것을 기록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니어분들이 자서전하고 인생 기록사에 어떤 연계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죠.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 네. 문화센터 뭐 경기문화재단 후원을 받아서 했던 게 네. 기록 소통으로 자아찾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 시니어분들이죠. 네. 어르신이라 표현하기보다 40대 이상 네. 되신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많은 어떤 인생 경험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이제 문화적인 시대적인 충격을 받고 있고 네. 자기 것을 이제 뭘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적응해야 될지 좀 많이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부분들을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중간 점검이라는 건 본인의 기록이 뭐 남아있던 네. 남아있지 않던 뭐 생각으로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자서전 쓰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자서전이라는 큰 뭐 무거운 네. 그런 주제보다는 내 지나온 삶을 하나의 이제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달릴 수 있잖아요. 네. 일대기로도 나눌 수도 있고, 뭐 연애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스토리를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생각을 끄집어내서 글로도 표현을 해보고,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떤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보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을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가 요즘에 나오는 SNS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주체적인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고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죠. 여러 네. 도구를 빌려서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 남하고도 소통이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이제 낯설 수 있지만은 네. 뭐 제가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뭐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건 어떤 교육인 거죠?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전적인 좀 이제 인생 기록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네. 인생 기록 학교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 기록 학교. 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네. 본인의 인생사 아니면 하고 있는 일 그걸 콘텐츠를 쪼개서 네. 주제별로 나눠서 그걸 콘텐츠를 만드는 거 글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거 이제 1년에 이제 과정을 만들어서 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을 같이 이제 그걸 뽑아내고 네. 얘기하게끔 하고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네. 요즘에는 SNS라는 도구도 필요하고 요즘 이제 많이들 하는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어플 프로그램 네. 이런 걸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자격증도 필요하니까 네. 스마트 교육 지도사라든가 스마트 영상 PD라는 자격증도 같이 연결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또 자격 요건도 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는 네. 딱 제가 한 3년 동안 네. 어떤 모델링을 해서 네.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현 사회적인 그런 네. 욕구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요. 요즘에 일이 쏟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네. 멘토링 프로그램의 제안을 이제 하나 받았는데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대통령 직속에서 하는 청년위원회. 대통령 직속이요? 네,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네. 직속의 청년위원회 소속에서 네.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이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멘토로 네. 조금 이제 제안을 받아서 네. 제가 이제 멘티들을 모집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그 멘티라는 게 이제 20대 청춘이죠. 뭐 20대에서 30대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 청춘들이 네.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역량과 재능을 키워서 네.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일자리도 찾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뭐 10-10-10이라는 뭐 나름의 미션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10권의 책을 읽고 자기가 이제 리뷰를 써보는 거예요. 글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10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꼭 뭐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뭐 관심 분야가 됐던 뭐 네. 전공이 됐던 아니면 미래의 어떤 비전과 꿈이 됐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컨텐츠라는 건
글로서 써가지고 어떤 칼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이미지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그런 작업을 해봄으로써 네. 자기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진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기록들을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록으로 다 남기고 본인의 블로그에 그걸 다 포스팅을 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어떤 카드를 공유도 하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과정이 컨텐츠 사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떤 브랜딩을 갈 수 있는 그런 또 근본적인 자료도 볼 수 있는 거고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청춘이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어떤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이 자서전이라는 형태의 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나 네. 지금 이 텐텐텐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 원하는 바가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점검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네. 끌어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대통령 직속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네. 그런 어떤 메리트적인 부분이고 스스로 어떤 텐텐텐 미션을 수행하면서 온라인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신의 컨텐츠를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갈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준 매력이에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멘티들에게 이제 같이 네. 부여해 둘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거. 네. 제가 이제 인생 기록상 브랜드도 뭐 스마트 교육 지도사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멘티들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일단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직접적인 재능. 네. 재능이라는 건 제가 한 3, 4년 동안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SNS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던 그런 넓은 인맥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네. 어떤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요즘에 한참 바빠지게 된 게 네. 이제 막 시장이 형성이 돼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요구들이 들어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여층분들께서 나도 그럼 이런 자서전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SNS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스마트 교육을 받고 싶다 스마트 영상으로 CF를 만들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리실 거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미 이제 알리는 단계가 끝났고 그 알린 걸 가지고 네. 비즈니스 수익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인재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실질적인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그 시스템은 다 짜져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도 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이 도구를 직접적으로 또 활용하시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젊은 인력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세대 소통을 통한 어떤 사회적 일자리가 네. 창출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정말 환상적인 조합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은 네. 물론 이제 뭐 기술이나 기능은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어떤 생각과 지혜와 인생 네.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그 인맥과 인프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걸 연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네. 젊은 친구들은 뭐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뭐 인맥도 없지만은 이런 스마트한 재능을 갖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네. 어떤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네. 시니어분하고 젊은 청춘들이 결합을 해서 뭔가 조직화되어 있으면은 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니어분들이 부족한 걸 젊은 청춘들이 보충해 줄 수 있고 네. 뭐 청춘들이 부족한 측면을 시니어분들이 충분하게 또 보충해 주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상생과 협동이네요. 네, 유민 전략.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더 청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 끝나는 네, 사업인가요? 10월 달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10월 달까지요? 네, 10월 달까지 돼 있고요. 지금 거기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멘토분들이 한 10분 정도 지금 네.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학생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오프라인 기반보다는 네. SNS 기반과 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묶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좀 차별화된 모델을 네, 보여줄 저는 수가 이제 있겠네요. 재능적으로 젊은 네. 친구들이 재능을 갖춰서 사회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SNS 하면서는 네. 주로 이제 층으로 이렇게 인맥을 넓혔던 분들이 시니어 층들이 많아요. 네. 40대 이상, 뭐 30대. 네. 30대도 시니어인가요? 마구 내려가는 아, 이제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네. 뭐 5, 60대가 청춘이 있듯이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제가 네.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아, 고전 포인트가 그쪽인가요? 네, 청춘을 모집하는 아, 시니어들 자녀분들이 다 청춘 아닌가요? 그건 좋죠. 네. 그래서 그 시니어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아직 네. 그게 확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얘기라도 하면은 네. 뭐 잠깐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온라인상으로 아무리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줘봤자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저일이 잘 이해가 안 올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니어분들, 자제분들이 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스마트폰 이런 걸 잘 다루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런 게 있어요. 네. 20대 분들 지금 스마트폰 물론 기계를 되게 잘 다루죠. 네. 프로그램도 되게 잘 다루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일까지 연결하려면 정말 이 안에서 네. 일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강사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뭐 CF를 직접하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재능을 키워야 되는데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발전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들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니까요.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죠. 취미의 직업의 도구, 도구로. 취미의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 도구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 교육 지도사니 네. 스마트 영상 PD라는 자격증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방과 학교, 초등학교 교사, 방과 학교 네. 교사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럼 부모님한테도 잘 가르쳐 주겠네요. 뭐 그건 이제 세대가 뭐 집안의 소통 문제이긴 한데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시니어층들이 이걸 이제 좀 배우고 익숙해지면은 애들하고 소통하기가 쉽죠. 그렇죠. 통하는 부분이 많아지죠. 그리고 자녀분도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놓고 지도를 안 해주겠어요? 그럼 훨씬 더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따로 이제 도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도구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요. 시니어 분들 중에 어르신 분들 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동영상 수업을 하니까 손자들을 많이 이렇게 동영상 찍어요. 네. 집에 가서 찍고 뭐 네. 재롱자 예전에는 그거 찍은 거 받기만 했는데 요즘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그걸 뽀샤시하게 편집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애들이 자녀들이 못하는 기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니어들. 그렇죠. 그러면은 자랑 삼아라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세대가 소통이 되는 거죠. 자녀 플러스 또 손자까지도 하나의 컨텐츠로 묶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가족의 문화 기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건 과거의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런 핸드폰 도구로 활용을 하면은 아니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영상 기록으로 아니면 사진 기록으로도 소통하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활용을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활용법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게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런 문화 확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에 있으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바로 일자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뭐 2005년, 2015년, 16년대 학교가 전부 다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거든요. 스마트 교육으로 바뀌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건 다 결정이 난 건가요? 네, 그건 바뀌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다 언론 보도가 나 있었고 지금 내년도부터 조금씩 그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사님부터 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방과후 교사들이 이걸 하게끔 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과후 교사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 교육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분들조차도 아직 많이 배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이 좀 시급한 편이어도 이미 지방에서는 그 교육을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가 딸리는데 네. 이걸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현재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한 뭐 6개월 하고 기간도 길분도 비용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1,200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는 뭐 이게 온라인상으로만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네.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빠르다.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해서 그 이제 자격증화해서 이제 해주고 있죠. 요새 가장 큰 변화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가고 네. 계시고 오프라인상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양쪽 세계가 그렇게 같이 교류를 이제 하기 네, 시작할 교류를 때 해야죠. 네. 전체적인 시장에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걸 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시니까 시니어 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인생 이막에서 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뭐 시니어층이 워낙 뭐 광범위하게 한데요. 저도 시니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언제는 그랬다, 언제는 아니다. 뭐 이미 40대가 네. 넘었으니까 네. 시니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거기 성남에 있는 중원노인복지관에 네.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60대, 70대 네. 되신 분인데 그분들이 IT 봉사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스마트한 재능을 배워서 네. 그 어르신들을 영상 찾아서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거기를 이제 제가 교육하는데 네.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네. 아니 뭐 이거 모른다고 그냥 막연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네. 충분히 이걸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작년에는 뭐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제가 이런 걸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너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네. 나이를 떠나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조금만 이제 관심 갖고 익숙해질 때까지만 하시다 보면은 충분하게 오히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층보다 더 앞서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도구를 또 이렇게 하나 배우신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하게 경험치와 미리 해왔던 게 있으니까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성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자라나는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청춘들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단순한 취미나 뭐 친구 간의 소통을 넘어서 네. 정말 시대가 필요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추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 재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저희 멘토로 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재능과 또 어떤 자격적인 분야 그리고 일자리 연결까지 충분하게 제가 함께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또 자리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그 멘토링 프로그램 추천해 주시고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젊은 세대나 시니어 세대나 모두 스마트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희망 가득한 미래로. 아유, 얼마든지.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청춘을 모집하는 게 네. 식판 일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네. 한 7월 15일 날 일단 발대식 예정이 돼 있어요. 네, 7월 15일. 네, 7월 15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해서 네. 발대식 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든 네.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네. 계속 그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온라인 뭐 여기에 제가 이제 자료는 충분히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뭐 네. 온라인 참가 신청서나 그런 거 만들어 놨고요. 그게 필요하면 뭐 카톡이든 아니 문자든 그 정보를 얼마든지 전화번호를 잠깐 알려주시죠. 전화번호 시청자가 별로 없긴 하지만 네. 네, 전화번호는 네. 010-9275-3630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